네, 안녕하세요.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방법 중에 유명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 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조정이혼이라는 건데 협의가 잘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협의이혼에 좀 맹점도 있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조정이혼을 많이들 진행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송중기, 송혜교 배우의 이혼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도 사실 조정이혼 신청을 했다가 조정이 결렬되어서 한 5년 가까이 되는 소송 기간 끝에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기도 했고요. 조정이혼을 유명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조정이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배우자와 어느 정도 협의점은 도출되었지만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해서 추후에 분쟁의 여지를 남기기보다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면서 서로 감정 대립하고 그런 감정 소모하기보다는 비교적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유책사유 입증이 애매하거나 오히려 나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조정이혼이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수행했던 조정 신청 사건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배우자와의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해드려서 조정 신청을 했고요. 그 합의서의 내용대로 조정이 1회 기일로 바로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랑 이혼 여부에 관해서, 그리고 양육권에 관해서 이런 문제들은 다 협의가 되었는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 액수에 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조정 신청을 통해서 조정기일에서 재산 분할 액수에 관한 타협점을 찾아서 신속하게 조정기일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도 많으실 텐데, 주요 재산인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일 때 이혼 이후에 이걸 누구 소유로 할 것인지, 그러면 단독 명의로 할 건지 공동 명의로 할 건지, 단독 명의로 할 거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정산을 해줄 것인지, 이러한 좀 재산 분할 방법에서 상호 좀 상의를 하고 소통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산 분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유책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위자료 지급을 면제하되 그 밖에 다른 여러 조정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조건을 조율해서 조정이 성립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꼭 이러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원래 가사 사건은,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사실 재판하기 전에 일단 선행적으로 조정에 한번 붙여보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조정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좀 간극이 어느 정도로 큰지 확인을 해보는 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정이혼에서 생각하실 부분은, 조정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이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혼에 관한 조건이 상대방과 서로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협의의 과정인 거죠. 다만 사적으로 하는 협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조정이라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내가 조정으로 끝내고 싶다고 해서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조정으로 이혼을 해서 좀 원만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양육권에 관해서는 사실 타협점이 없잖아요. 양육권에 관해서 전혀 포기할 의사가 없다거나, 그리고 또는 그 밖에 여러 조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면 결국 조정은 결렬되고 다시 재판으로 회부되게 되는 것이죠. 조정이혼이 성립이 되면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로 가는 경우 장기간의 재판 과정을 거치고 판결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또 항소를 하면 항소 기간만큼 또 재판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지만, 조정이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당사자가 동의해서 서명을 했다면 그 날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고요. 뒤돌아서서 나 이거는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이거는 원하지 않아, 이걸 바꾸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변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조정에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분쟁이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또 그런 만큼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조정 자리에서 조정 조건에 대해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고 조정 의사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조정 자리에서 신중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신청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조정 이혼은 어쨌든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조정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사실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그것이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 이혼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협의를 하려다가도 하고 싶지 않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정 이혼에서는 심각한 감정적인 대립 없이 조금 원만하게 조정 조건을 제안을 하면서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요령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조정 자리에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 유책 배우자고 뭐 누가 아니고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위자료는 차치하고 나머지 조건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나에게 조금 유책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유책성을 좀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파탄 경위,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과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될 것 같지만 완벽하게는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협의가 되었지만 사적 협의로 이혼을 한다면 추후에 혹시라도 또 법적인 이제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런 경우에 가능하면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조정 신청이라는 이혼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혼의 방법으로 뭐 협의 이혼도 있고 조정 이혼도 있고 재판상 이혼도 있는데, 나의 케이스에 어떠한 방법이 적절할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